결국 모종의 사건으로 지구 최상위 포식자가 된 공룡들. Safe from the outside world. 그들이 인간 세상으로 나온 뒤 5년, 인간과 공룡의 위태로운 공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his would be a medical breakthrough that could save countless lives. We need DNA from the three biggest dinosaurs. 어느 날 인류를 구할 신약의 물질이 육지, 하늘, 바다를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공룡들의 DNA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I can guarantee your safety. I mean, more or less. More or less? 불가능한 미션 수행을 위해 조라와 헨리 박사 그리고 던컨은 공룡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We put ourselves in a place where we don't belong.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섬에 도착한 이들. 그러나 이제는 폐쇄된 주라기 공원의 연구소에서 여태 감춰온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새로운 미션, 새로운 공룡, 새로운 시대, 지상 최대 블록버스터의 새로운 시작, 영화 We put ourselves in a place we don't belong.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2022년 개봉했던 메뚜기 월드 도미니언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야, 안 새롭다. 2014년 개봉했던 고질라,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등의 작품으로 적어도 멋진 비주얼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던 감독 가렛 에드워즈가 메가폰을 잡았고 각본은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 2002년 스파이더맨, 2005년 우주전쟁 등 여러 쟁쟁한 작품들의 각본을 쓴 데이비드 코앱이 맡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페르소나 중 한 분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때문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본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눈뽕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말아주시는 비주얼리스트 감독과 그야말로 든든한 필모를 챙기고 계신 각본가가 묵직하게 방향성을 지정해 주신다면 메뚜기 떼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아주 황폐화가 된 내가 사랑하는 공룡들의 이야기들, 스칼렛 요한슨, 한순이 누나랑 마허샬라 알리, 샬리 형손 붙잡고 아주 그냥 다시 한번 댕같이 부활해서 어나더 전설을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라는 걸 품어봤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영화는 트레일러 공개 이후 시끌시끌했었는데 전작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 만들어진 연구소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시리즈 간판 공룡이라 할 수 있는 티라노를 비롯해 케찰코아르투스라든지 모사사우루스라든지 전반적으로 공룡들의 디자인들이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이슈에서 가장 크게 불탔던 공룡은 바로 시리즈 팬들에게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큰 충격을 남겼던 주라기 공원 3의 그 자식 스피노사우루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고생물학적으로 여러가지 것들이 갱신되면서 길쭉하고 서늘한 맛이 있던 이 친구가 웰시 코기 닥스훈트랑 교배가 된 건지 갑자기 어디 그 압축기 들어간 것 마냥 좀 찌부가 돼가지고 이게 똥쫑해졌어. 똥쫑. 왜 티라노랑 랩터 때는 이악 물고 온갖 설정 붙여가면서 깃털한다 하더니 귀신같이 스피노한테만 엄격하냐라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특히나 크게 들렸지요. 거기에 인도미누스 렉스, 인도미누스 랩터, 인도미누스 슈퍼메뚜기에 이은 디스토르투스 렉스, 디렉스가 여태 시리즈에 등장했던 여러 혼종 공룡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괴랄한 외형의 크리처로다가 등장해버리니까 이거는 주라기라는 타이틀에서 너무 멀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는데 여기에 에드워즈 감독이 인터뷰에서 애당초 처음 받은 시나리오에 주라기 월드라는 타이틀 자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유니버셜 또한 브랜드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공룡 이야기를 원했다 전하면서 다방면으로 저를 포함한 팬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었거든요. 때문에 참 걱정도 많았던 한편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또 호들갑을 떨었구나. 아코 내가 틀렸네. 미안 하고 행복하게 킹룡 보면서 도미니언 때 얻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몰랐습니다. 2017년에 개봉했던 그 미이라도 이 아저씨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극한의 주사위 각본가님이셨고 세상에 이번 작품에서는 감독님과의 대환장 콜라보로 리버스 고점을 찍어버리셨지요. 뭐 메가폰을 잡으신 분이 소문난 비주얼리스트 감독인 만큼 연출적인 지점에서 흥미로운 구간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점프 스케어를 집어넣는 대신 타겟이 되는 캐릭터를 중앙에 배치하고 포커스를 건 다음에 오히려 노려지는 인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끔 했지요. 또 케찰코아르투스 시퀀스의 후반부에서 불어 아저씨가 잡혀먹는 장면은 꽤나 신박했고 때문에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장점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했으니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봐야겠지요. 이 영화에는 스칼렛 요한슨, 조라의 팀과 별개로 아빠, 큰딸, 작은딸, 큰딸 남친으로 이루어진 정말 역대급 지옥 파티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아빠 한 명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개노답 문도 3명을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어떻게든 끌고 다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자초한 게 아빠라서 사실상 문도만 4명인 파티지요. 나도 문도다! 이들 가족은 큰딸 랑구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해협을 조만한 요트로 횡단하는 모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해협이 모사사우루스가 서식하는 바다였고 이들이 배를 띄운 이유는 그냥 전에 한번 해봤어서였던 겁니다. 이씨, 머리야. 물론 환경이 맞지 않아 공룡들이 점차 다 죽어나간다는 설정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집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 지 딸내미들은 물론이요 남의 집 아들내미까지 데리고 나온 이 시대 최고의 해양 생태 애호가라고 할 수 있지요. 아이 물고기 밥을 얼마나 주고 싶었던 거요 대체? 와우! 깊은 적 받았어? 그리고 이 4명은 결국 모사사우루스의 습격을 받고 아쉽게도 조라팀의 구조를 받게 되는데 그 조라팀의 배마저 모사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의 협공 레이드로 결국 포악한 공룡들이 우글거리는 섬에 조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분명 주인공인 조라가 이 신약 원정대에 합류하는 포지션이 과학자들 호위 팀이었거든요. I can guarantee your safety. I mean, more or less. More or less? 정말 제가 아직까지도 봤던 게 맞나 의심스러운데 분명 장비들이 있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떠밀려 왔고 그걸 줍는 장면들까지 넣어놓고는 무겁다는 이유로 그걸 죄다 버립니다. 신경독으로 마비를 걸 수 있는 총을 자랑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끼고 있던 애가 스피노한테 한입 컷을 당해서 그 뒤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관람할 때 특히나 이런 대놓고 판타지 영화에서 개연성을 들먹이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조라 얘네는 존나 거대한 공룡들의 피를 얻기 위해서 이 섬에 당도를 해놓고 섬에 들어가면 못 돌아올 거야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야 해놓고 제대로 된 총 한 자루 무기 하나 챙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들고 있는 이거는 공룡 피 뽑는 모기총이에요. 아니 뭐 피 큰 이고 온 것도 아니고 이거랑 피 넣는 가방 이렇게 2개만 딸랑 들고 다닌다고요. 아니 대체 왜? 근데 이제 이게 영화의 초반 기승전결의 기에서 나와버려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미 2번째 주인공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몬도 패밀리가 최악의 비호감 4인방으로 거듭나면서 원래대로라면 스릴 넘치고 가슴 졸였어야 했던 공룡들의 위협이 시작되는 장면이 그냥 아무나 제발 와서 얘네 한 입만 먹어줬으면 좋겠다. 대체 왜 먹방 시작을 안 하는 건가? 라는 불만 버튼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을 참 나쁘게 만드는 영화야 아주. 물론 장르상 절대로 가족 일원 중 누군가가 사망하지 않을 거란 건 알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마치 패배가 약속되어 있는 스포츠 게임에서 패배팀을 응원하는 기분. 근데 이제 주인공들 몸 근처에 죄다 AT 필드 같은 게 쳐 있는 건지 세상 빠르던 애들도 주인공들 옆에만 가면 슬로우가 쳐걸려 아주. 입장이 반전되니까 그냥 모든 게 뒤틀려 버렸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초반에 삐끗해서 이 문도 패밀리 인상이 좋지가 못하니까 뭘 해도 이뻐 보이지가 않죠. 모두가 똘추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 쥬라기 월드 똘추의 시작이었습니다. 얘네는 똘추라서 총을 죄 내다 버리고 공룡섬에 들어왔고 얘네는 그냥 다 본투비 똘추고 문다.
이제는 간판 공룡인 티라노까지 똘추가 되더니 마치 떠내려오는 연어도 제대로 못 잡아먹는 똘추 불곰 마냥 냅다 방생을 해. 심지어 이후에 이 학자놈은 흑흑익룡알 지켜 하면서 조심조심 유전자를 뽑다가 결과적으로 동료의 목숨을 내다버렸는데 직전에 리뷰했던 28년 후가 떠오르는 순간이었고요. 사실 이 학자놈이 직후 벌이는 공룡피 슈킹 제한 사건도 진짜 할 말이 많고 전작들의 오마주인 건 알겠는데 막판에 조명탄으로 디렉스 유인하면서 희생하는 무빙을 치더니 바로 또 조명으로 자신의 생존을 알리면서 살아남는 건 도대체 뭔 시나리오인지 진짜 산더미만큼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다루면 진짜 분량이 넘칠 것 같아서 관두겠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디렉스 우리 스니커즈 껍데기 사우루스는 대체 왜 혼종이어야 했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인도미누스 렉스는 온갖 사기 패시브 스킬이 있었고 인도미누스 랩터는 타겟팅이 가능한 어택당 공룡이라는 특성이 있었는데 얘는 대체 뭐야 그냥 팔로 잡아갖고 뭐 사람 뚝배기를 따먹는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하드 리부트가 아닌 소프트 리부트 하면서 여지를 줬으면 뭔가 더 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나 싶다. 심지어 하이라이트에 배치를 할 거면 짜란. 만일 제가 그냥 걸어가는 길에 누군가가 붙잡고 가장 좋아하는 인생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난 망설임 없이 주라기 공원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영화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나온 영화지만 부모님에게는 어릴 적 공룡에 미쳐있던 나에게 비디오로다가 무한반복으로 틀어주기 적합했던 영화였거든요. 비록 피폭포가 몰아치긴 했습니다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킹룡이 나오는데. 심지어 나는 최근에도 이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2라는 똥겜을 그저 주라기 월드 IP와 공룡 키우기라는 이유로 내 인생에 180여 시간을 태워버렸고 이거 지금 요즘 세일하거든요. 3,000원인가 그래요. 할만해요. 패치 많이 돼가지고 지금 괜찮아. 이번에는 또 이 영화 덕분에 내 2시간 13분을 내다버렸지요. 개인적으로 그 악명 높은 메뚜기 월드보다도 아쉬웠던 영화였고 이후 뭐 당연히 영화사가 IP를 놓을 리는 없으니 나오겠지만 그땐 뭐 아예 뭐 하드 리부트를 가던지 아니면 뭐라도 여기서 똥꼬쇼를 하던지 해서 좀 잘 좀 예쁘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라기 시리즈. 스필버그 형 do something! 자 이렇게 해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예. 제 생각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또 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스크린과의 파티 라이트아웃 시작의 얌전 터지는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은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는 졸고는 시네마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함을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장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